안녕하세요.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카카오 나락갈 때 네이버의 역대급 3분기 실적 발표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네이버가요, 네이버, 쿠팡, 이마트 중에 가장 먼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보통 실적 발표를 가장 먼저 하는 회사들은요, 자기가 실적이 괜찮았을 때 보통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 네이버, 쿠팡, 그리고 요 이마트 실적 중에서 네이버가 가장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아직 쿠팡과 이 이마트 실적 발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는 좀 어렵지만요. 제가 어쨌든 이 네이버가 이번에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적, 올해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네이버가 친절하게요, 요 실적 요약까지 이렇게 해줬는데, 실적을 그냥 굳이 말씀을 드리면,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조 4천억 원 정도예요, 전체. 그런데 이 분야가 있죠. 이 서치 플랫폼, 커머스, 핀테크 쭉쭉쭉 있는데, 이 서치 플랫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의 그 전통적인 검색 시장, 그거에 통한 광고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게 있고요. 그게 가장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, 현재.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커머스, 팡, 이마트와 경쟁하는 어떤 유통, 쇼핑 플랫폼으로서의 매출. 요게 그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핀테크는 우리가 흔히 그냥 쓰는 네이버 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, 이 실적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, 이 매출액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액입니다. 네이버예요. 그리고 이 2023년 3분기에 낸 요 영업이익 3,800억 원은요, 이 네이버에서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입니다. 그러니까 이 실적이 꽤 괜찮다. 사상 최대라는 게 뭐 이렇게 사상 최대라는 걸 쓰면 엄청나게 매출이 높거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높거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전분기보다 좋았고,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좋았다.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실적이다라고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세부적으로 한번 분야별로 이 실적을 한번 뜯어보면, 우선 서치 플랫폼, 이 검색 시장에서의 이 네이버 매출은 과연 어떨지 한번 보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에 2022년 2분기 실적, 작년 2분기 실적부터 올해 3분기 실적까지 요 매출액이 쭉 나와 있는데 9천억 원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인 즉슨 이 서치 플랫폼, 검색 시장 자체는요, 이제는 우상향하는 어떤 그래프가 아니에요. 매출이요. 그냥 이렇게 직선이거나 아니면 약간은 우하향하는, 이미 이제 포화 시장, 여기서 매출을 더 많이 늘리기엔 쉽지 않다. 이제 그냥 지키는 시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그냥 그저 그런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. 이 서치 플랫폼에서는요. 물론 이 검색 광고는 3.5%를 성장을 하긴 했는데, 전년도에 비해서 디스플레이 광고 이쪽은요, 디스플레이 쪽은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9.5%나 감소하면서 뭐 그냥 대동소이하게 약간의 우하향하는 그런 매출액과 그런 수익들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건 네이버 3분기 실적 중에서도 바로 이 커머스죠. 야, 니네가 쇼핑으로 얼마나 돈을 벌었는데, 그래서 니네가 쿠팡, 경쟁사인 쿠팡과 이마트보다 얼마나 매출을 내고 얼마나 많은 영업이익을 냈는데,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. 이 커머스 실적의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, 3분기 요 실적은요, 전년도 2022년도 3분기에 대비해서 무려 41.3%나 매출액이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. 41.3%면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.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눈속임이 있어요. 이 포시마크라고 해가지고 이 네이버가 이 미국의 당근마켓 같은 포시마크를 인수를 했는데, 그 실적이 올해부터 반영됐단 말이죠. 그러니까 작년 3분기에는 이 포시마크 실적이 없어. 그러다 보니까 이 포시마크 실적이 2023년 3분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매출액 상승이 높게 나오는 거죠. 자, 그래서 포시마크를 빼면 실적이 도대체 어떤데, 포시마크를 제외하면 연간 전년도 대비해서 약 14.7%, 약 15% 정도 성장한 거죠.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? 왜냐하면 이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평균 이 성장률 자체가 5에서 7%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. 이제 그렇게 둔화가 됐는데, 네이버는 그래도 포시마크를 제외하고도 15% 정도 성장을 한 거니까
꽤 괜찮게 성장을 한 겁니다. 자,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15%를 성장을 했는데 뭐 때문에? 우선은 네이버는요, 이 브랜드 스토어랑 여행, 크림이 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. 그러니까 브랜드 스토어는 브랜드를 가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업체들 중에서 판매를 잘하고 매출액이 꽤 높은 이런 스마트 스토어를 브랜드 스토어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그런 걸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브랜드 스토어를 집중 육성한 겁니다. 네이버에서요. 그런데 그게 좀 효과를 본 거죠. 잘 되는 놈 더 밀어주겠다. 이제 안 되는 놈을 어떻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잘 되는 놈을 더 밀어줘야지. 이게 네이버의 어떤 정책이었는데 그게 꽤 먹히고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여행 수요가요. 이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잘 안 갔었단 말이죠. 그런데 이 여행 쪽의 서비스 매출액이 또 이 네이버에서 이 커머스 매출액을 상승시키는데 견인을 하고 있다. 이 네이버 이 여행 같은 경우는요. 이 휴가 시즌이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46%나 성장을 했습니다. 브랜드 스토어 때문에 상품 거래액은요. 그러니까 외부 제휴몰 빼고 15.9%나 성장을 했고요. 이런 거 정말 괜찮은 성장률입니다. 정말 와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다. 이 정도로 할 정도는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15.9%나 성장을 했다는 건 전년도에 대비해서 역시 쿠팡을 견제할 수 있는 건 네이버밖에 없어. 이런 느낌이 들죠. 진짜 이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쿠팡과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네이버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 거죠. 그래서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어떤 네이버의 3분기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테크인데요. 핀테크는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페이예요. 네이버페이를 보통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나 네이버에서 결제할 때 많이 쓰잖아요. 그런데 이 네이버페이가 이 네이버 내에서 쓰는 거 말고요. 외부 결제. 예를 들면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어플을 쓸 때, 이 중국 직구 서비스를 쓸 때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외부 결제액인 거죠. 이런 외부 결제액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. 네이버 내가 아니라 외에서 쓰는 것들. 6.9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%나 성장했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네이버페이가 오프라인에서도 결제액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. 제가 파리바게트 갔을 때 이제 오프라인으로 처음으로 네이버페이를 써봤는데 제가 원래 삼성페이만 씁니다. 그냥 편하게 핸드폰으로 결제 가능하니까 삼성페이로만 쓰는데 이 파리바게트에 제가 이제 아이를 주려고 샌드위치를 사러 갔다가 거기 딱 네이버페이로 쓰면 5% 적립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네이버페이 기존에 쓰고 있으니까 또 한번 써봐야지. 그런데 결제할 때 생각보다 간편하더라고요. QR코드만 띄워드리면 되기 때문에 이 결제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저같이 오프라인 결제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 네이버페이를 사용하는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. 이런 게 오프라인 결제액은 네이버페이가 무려 전년도 대비 2배가 넘게 성장을 한 겁니다. 이 핀테크의 매출액을 보면요. 이 그래프가 이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꾸준히 우상향을 합니다.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금 커머스와 그리고 이 핀테크가 먹여 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건 이 핀테크와 커머스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핀테크 네이버페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저는 분명히 이 네이버 커머스 이 쇼핑 플랫폼 쪽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둘이 시너지를 내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요. 그래서 이 핀테크의 어떤 성적, 네이버페이의 성적도 꽤 괜찮았다. 자, 그럼 전체 실적을 한번 보면 이 영업이익만 한번 보시면요. 이건 네이버 전체 영업이익입니다. 분기별로. 2022년 2분기가 3,360억이었는데 2023년 올해 3분기 지금 발표한 실적이 3,800억 원으로 늘어났죠. 이것도 꾸준히 우상향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들은 보이죠. 뭐 꾸준히 우상향은 아니더라도 3,800억 원이면 어느 정도 실적이냐? 쿠팡이요. 이제 흑자 전환해서 매년 매 분기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. 그런데 그게 지금 1,000억 원 수준입니다. 영업이익을 쿠팡이 내고 있는 게 1,000억 원 수준인데 그거에 비하면 3,800억 원이면 아직은 네이버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 쿠팡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높다. 한 4배 정도, 3, 4배 정도 높은 거니까요. 그래서 이 돈 버는 걸로는 아직 네이버를 쿠팡이 아직 따라오지 못했죠.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쿠팡이 워낙 빠르게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은 모르겠지만 아직은 쿠팡과 네이버 어떤 전체 돈 버는 걸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훨씬 앞서고 있다. 그리고 이 커머스 실적만 봤을 때도 네이버가 쿠팡 정도의 성장세는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
곧잘 따라가고 있다. 이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양강 구도를 잘 형성해주고 있다. 쿠팡을 잘 견제해주고 있다 정도로 이 네이버 3분기 실적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이 네이버 3분기 실적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려 봤고요.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꾼꾼이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